자철석과 영구자석 또는 영구자석 중에서 자철석은 영구자석 비료에 비해서 전기 전도성이 훨씬 높아요. 전류 걸을 때 더 많은 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철석은 산화물 광물이지만 어느 정도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루나 이온의 형태로 좀 첨가시켜서 전류를 이렇게 반도체겠죠. 일단 LED 발광소리, 레이저 발광소리 아니면 제 방식이 이런 배터리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고 여기다 자철석이라든지 영구자석 분말을 영구자석은 종류가 많아요. 영구자석에 해당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걸어주면 이렇게 영구자석에서 추가적으로 전기를 생성.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자체가 이렇게 배터리로 돌돌돌 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런 구조에서 이렇게 탈 수도 있거든요. 이온 상태로도 됩니다. 이온 상태로.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리튬 분말을 좀 넣어주고 리튬 이온도 넣어주거나 또는 알루미늄도 되고 전기가 전도되는 놈은 다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배터리로 만듭니다. 태양전지도 전기를 걸어주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딱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돌려오는데요. 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열을 좀 견디게 하기 위해서 유리소경 코트, SR 유리막코드를 넣어서 제조하고 또는 구리나 알루미늄 이렇게 단독으로 하거나 여러 음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인비소를 첨가를 시켜가지고 전기를 좀 더 많이 생성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LED 반도체 같은 데도 영구자석과 영구자 또는 자철석 혹시 몰라서 이렇게 또는 트랜지스터 같은 데도 영구자석과 자철석을 첨가를 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를 넣으면 수은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뭐 이렇게 빛을 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첨가를 시켜주거나 탄소를 첨가시켜서 전기 전도성을 갖다 흑연 탄소 이런 걸 첨가시켜 전기 전도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태양전지나 이런 배터리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가 되겠죠. 기존 태양전지에다가 이렇게 금속을 좀 이렇게 어떤 박을 입혀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구리든 알루미늄 뭐가 됐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알갱이를 조금 금속 알갱이 넣어서 배터리식으로 전기를 모으는 식으로 하거나 금속을 인쇄하고 이렇게 만들 때 여기다 구리줄을 두껍게 넣어가지고 속도를 빨리 처리하는 이 기술을 좀 더 많은 전기에 생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 이게 전기가 흐르면 이게 기체가 어떤 빛을 발하는 얘들을 LED 트랜지스터나 반도체, LED 발광소자, 레이더 발광소자 이런 데도 넣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철에다가 전자석 만들 때 철심이 들어가는데 철심을 작게 여러 개로 이렇게 들어가면 더 유력이 전자석이 세다. 또 대중소로 들어가면 더 좋고요. 철심에다가 유리석영 코드 쌀을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서 이것을 좀 더 열을 좀 강화시켜주기를 그러저기 좀 해서 좀 발열에 견딜 수 있게 하고 거기다가 금인 이렇게 뭐니까 인이나 비소 이런 비금속 원소들을 첨가시켜주는 아닌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수 좀 더 많은 전자수가 방출됨으로써 유력이 좀 커질 것이다.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열 때문에 전자석을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모듈로 만들어 격벽 처리를 하고 열 때문에 차단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다음에 흑연 소재인데요. 태양전지로 사용하는 금속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태양전지나 이렇게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도 수은이라든지 전기를 가하면 빛을 발하는 수은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기타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첨가하고 탄소와 흑연을 첨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흑연 배터리 하나만으로도 전기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응급제 하나만으로도 응급제에 보통 들어가는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들어가 입자나 가루, 대중소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께를 대중소로 만들 수 있는데 홈을 좀 파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현상을 만들 수 있는데 영구자석 만들 때도 동일해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주거나 또는 이온 상태로 넣어주거나 또는 리튬 분말과 리튬 분말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리튬 분말이나 이온을 넣어주거나 이런 상태의 배터리가 가능한데요. 서로 다른 금속을 섞어도 돼요. 발열이 이렇게 지나치게 스파크 발열만 안 일어나면 알루미늄 또는 비금속 원소를 거기다 첨가를 시켜줄 수 있는데, 구리 자체, 알루미늄 자체, 약간 철 자체 이런 데다가 인비소를 첨가를 시켜주거나 기타 비금속 원소를 첨가시켜서 전자의 수를 늘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좀 더 많은 전기가 충전이 되거나 방전이 될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빛을, 저런 전기를 가면 빛을 가라니 기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기타 다른 금속 종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를 걸어줬다가 이게 다시 교류 전구를 딱 바꿔주는 식으로 해갖고 사실상 수용체처럼 해가지고 이거를 수용액처럼 해서 여기서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과 또는 외부 회로를 전기를 걸어주고 외부를 통해서 빼는 이런 기술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자석을 이렇게 여러 연구 자석을 넣어주고 거기다 구리를 코일을 감아주고 수십 개 수백 개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줌으로 인해서 전기가 보다 많은 전기가 생성되는데요. 반도체에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시면 안 되겠, 반도체에도 쓰시면 안 되겠다. 삼성전자 특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 코일 연구 자석에다가 연구 자석을 분말 형태로 대중소 넣고 구리를 이렇게 넣고 서로 간에 닿지 않게 이렇게 열이 생기지 않게 전기를 걸어주면 자기장을 이렇게 나노 형태로도 이온 상태로도 가능합니다. 자철석도 가능해요. 가철석도 가능한데 자철석은 좀 열에 좀 이렇게 저항이 높은, 이렇게 저항이 높아서 열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단가가 싸니까 그것도 혹시 이렇게 가루 형태로 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자석을 만들 때부터 이렇게 안에 네오듐인가 해서 좀 비싼 놈하고 싼 놈을 섞어서 만드는 아닌데요. 그렇게 하시면 거기다가 아니면 철분말을 좀 더 철을 좀 넣어주든가 전기가 통하는 다른 것들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금속을 그래가지고 이제 자화시켜가지고 연구 자석을 만드는 아닌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그 비싼 놈하고 이렇게 싼 놈하고 섞어서 해도 되지만은 비싼 놈하고 싼 놈하고 결합해서 연구 자석을 만들어도 되고 겉에 케이스만 이렇게 하고 자철석을 갖다가 안에 넣어가지고 뭐 분말 형태도 괜찮고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되게 싸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네오듐이가 좀 비싼 놈이라든지 아니면 싼 놈이라 섞어가지고 이거 자철석을 섞어서 자석을 만드는 아닌데 겉에 케이스는 이렇게 이거 뭐 금속일 수도 있고 금속도 자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니거나 아니면 철분말이라든지 전기가 통하는 금속을 같이 넣어서 자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연구자석 하시면 연구자석 자체에 유리석연 코팅, 내사라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제가 연구자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구 자석이 이제 여기 가운데 들어 겉에는 이렇게 철이고 뭐 그 철 금속 통하는 금속이면 다 돼요. 자화시킬 수 있는 것 이렇게 샌드위치용으로도 이렇게 자석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연구 자석 가운데 들어가 철, 연구 자석 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방트로 들어가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 들어간다. 주리석연 코팅 예사라 유리만 굴러서 제조하고 표면적을 넓혀주기 위해서 홈을 좀 파준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속 배터리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중소 크기를 틀리하면 이게 전기 전도도가 이렇게 차이가 전기 전도가 아니라 전자의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자의 차이가 생겨서 이것이 서로 전류의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태양 에너지로도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금속 박만 걸어줘도 그래요. 금속 박만 이렇게 입혀줘도 알루미늄 태양 전지에다가 금속 박 구리든 알루미늄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전자가 들뜨고 이쪽으로 끌어오면
방향을 통해 전류를 생성하고 외부 회로를 통해서도 전기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금속 자체로도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중 이온 상태도 되지만 분말 상태에서 대중소 넣어서 만든다. 이 차이가 전류의 흐름을 흐르게 한다는 것이죠. 전자의 보유 개수가 같은 금속이라도 틀리다는 것이죠.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만큼 이렇게 KIER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N과 S 거기 왜 나타나느냐? 거기 이제 태양풍으로 인해서 전자의 개수가 많고 있죠. 그래서 LED 어떤 그 보면은 반도체 NP형에서 N형이 전자의 수를 보다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P형은 이렇게 전공이 많고 쪽으로 순전압을 걸어주면 그쪽으로 해서 전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마찰전 이렇게 하면은 전자가 많은 곳에서 전가 쉽게 받을 수 있는 놈에게 전기가 전달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기는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가 많은 쪽에서 이렇게 없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금속 알갱이를 나노 구조라도 대중소 넣어주면은 그것이 전자 잉크도 그래요. 전자가 이렇게 흐르게 서로 차이로 인해서 흐르게 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의 형태로 해도 되고요. 여기서 액상을 덮어가지고 박의 형태로 이건 이제 전기선, 통신선 만드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 회로 같은 데도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중간 이게 이제 금속 줄여져 이렇게 아무래도 좀 더 그 전류를 많이 함유하게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자철석을 넣어도 되나 발열 문제가 좀 있어요. 자철석에다 금속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류를 통하게 자철석 어느 정도 전류를 통하니까 좀 알갱이만 적으면 상관없잖아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 기술 연구자석 기존에 어떤 알갱이다, 금속 알갱이다. 그럼 거기다 연구자석을 조금 대어가지고 전류를 생성해서 전류가 있느냐 없느냐도를 생성하거나 자기장의 변화를 통해서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기를 넣으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장의 변화가 있는 것은 1이고 또 없는 것은 0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크기를 따라서 1십 100 천만 대중소로 만들어서 1십 100 천만 10만 100만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플로팅 게이트로 금속 배터리의 이론인데요. 금속 콘덴서, 금속 카패시터 이론인데 두껍게 만들면 전기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만들 때부터 구리를 유리석용 같은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알갱이를 분말 형태 나노 상태라도 대중소에 넣어주면 전기가 잘 흐르게 되는데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도 동일합니다. 모든 케이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모든 케이블, 통신 케이블, 정축 케이블, 해적 케이블을 포함해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안팎의 코팅 구조를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외부 환경에 보다도 잘 견딥니다. 또 다른 코팅을 위에다가 주셔도 됩니다. 플로팅 게이트로 두꺼운 부분에 4개, 5개, 뭐 10개, 실제는 수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넣어가지고 플로팅 게이트 저장 구조로 전기가 아니면 저장 구조로 가져간다. 이 코팅, 이 구리선이라도 이런 곳에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아까 전에 대중소 구리 알갱이를 넣어서 한 것을 여기다가 그걸로 이거를 카패시터나 트랜지스터를 제조한다. 언어풀 거절을 가지면 언어풀 거절을 가지면 트랜지스터가 되고, 이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은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갖고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전류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놈, 큰 놈, 큰 놈 그래가지고 큰 놈 쪽으로 전기가 증폭되는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에다가 인비소를 첨가를 하거나 이렇게 다른 금속을 써도 이게 다른 비금속을 써도 같이 쓸 수 있다. 이렇게 크기를 틀리게 하면 한쪽으로 이렇게 전기나 열, 연기가 전도가 되는데 이게 다이오드가 됩니다.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얇은 놈, 중간 두꺼운 놈, 두터운 놈 해가지고 다이오드로 만드는데요. 이런 알갱이 상태로도 됩니다. 언어풀 거저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 전기를 착조하시면 카펫이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압력밥솥 같은 것도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그 다음에 모든 주방 냄비도 이렇게 두꺼운 놈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오목한 놈을 파주면 좀 더 발열이 잘 됩니다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어요. 모든 주방 냄비 이것을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동글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를 대중소하면은 1십 1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빛 알갱이, 어떤 뭐 LED 반도체가 지금 LED 발광 소자가 바이러스 크기만 게 나왔대요. 그래서 연구상으로는 그거보다 현실에서는 좀 더 크겠지만은 LED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광섬유 끝단과 LED 반도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를 대중소로 만들어 가지고 빛 사이즈를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의 크기를 따라 대중소로 넣어서 1, 10, 100, 1000만, 1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트랜지스터나 카패시터의 주소를 따라서 이쪽에 있는 1이고 10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0, 1, 2, 3, 4, 5, 6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빛을 한방 깜빡이면 제가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읍시다. 그럼 국제표준으로 정하거나 우린 마음에 안 들면 우린 33으로 할게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서로가 약속이니까 그렇게 일단 국제 숫자 방식의 국제 언어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고 현재 이진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진법 수가 국제 표준이 뭐든 간 2번은 이게 숫자 방식 언어를 숫자로 바꾼 놈. 그다음에 다른 건 또 다른 약속, 다른 건 또 다른 약속 이렇게 해서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유무선 통신에서 뭐든 반도체에서 CPU도 뭐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빛이 있느냐 없느냐 안 하잖아요. 이걸로도 진법서를 만들 수 있는데 1초에 16억 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전기를 이렇게 타타타타타 이렇게 78번 보내가지고 안녕하십니까를 만들고 어디 가십니까를 만 64 이렇게 전기도 전기 줬다 안 줬다 전기도 줬다 안 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동일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무식하지만 이 방법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니면 전기의 파형을 따라서 이것을 빛을 갖다가 길게 주느냐 짧게 주느냐 전압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2차 20, 100, 1000만, 10만 0,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전기의 파형을 0.5초만 해도 100가지의 파형을 뭐 전압 전류를 틀리게 주면 되겠습니다. 100가지의 파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도 1, 2, 3, 4, 5, 6, 7, 8 0, 1, 2, 3, 4, 5, 6, 7, 8, 90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전류를 선전을 할 때 이렇게 파형이 있으면 중간중간 대남 매듭거리 만들고 강한 전압을 걸어줘서 뒷밀거리 앞밀거리를 밀어넣는 식으로 전기 전송을 하면 굉장히 좋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 전송, 유선 통신, 무선 통신할 때 신호거리를 굉장히 늘릴 수 있다. A사례에다도 쓸 수 있다. 통신 방법으로 그렇게 이건 값을 빼든지 이것은 또 값을 또 다른 값을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진법서를 보낼 때든 뭐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걸러내면 되니까요. 그다음 그렇게 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교류전 에디슨 중류를 저는 전기선 아니고 리선을 대중소로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 방식으로 해서 보낸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전기선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똑같은 굵기라도 대중소가 아니라 똑같은 굵기라도 똑같은 세 개가 났다. 그럼 이것도 주파수 상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약하죠. 이게 두께가 되는 게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타래처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실타래처럼 말고 연선 그거 쓸 때 그걸 하지 말고 뒷자리, 동자리, 솔자리 뚜렷하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런 방식의 전기선도 통신선 광섬유선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무선으로 전기를 보낼 때는 전파 통신할 때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를 중간에 합치지 않고 서로 인력 구조 가운데가 전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인력 구조를 가지고 멀리 보내면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다. 또는 A사레이다 같은 데서 위성 같은 것을 이걸 발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 전투기에 맞으면 강한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레이저파가 융합 현상을 나타내서 F-35, F-22도 쉽게 반응을 인해서 잡을 수 있다. 또는 저주파다. 고주파를 섞어줘야 되다. 저런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서 쐈을 때, 특히 저주파를 섞어서 쐈을 때, 저주파는 햄통신에 5,000km 가니까 현재 A사레이다에서 방식만 들려서 묶어서 쏘는 식으로 가면 멀리 간다. 상대방 F-35, F-12도 잡을 수 있다. 닿으면 그것을 강하게 열반응이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3cm 좌파 숫자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전세 국제 표준도 만들 수 있고 각 나라 각 기업은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숫자 방식이니까 우주 지도, 바닷속 지도, 하늘 지도, 육 지도, 땅속 지도를 만들고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고요. 이것과 모든 카메라는 연동해서 하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입체로 모든 걸 봅니다. 사람 얼굴 각각 입체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각각 입체로 봐서 대응을 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에 이 좌표와 숫자 방식 내비게이션 맵지도 같이 연동해서 보면 거리 인식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다. 뭐 사람이다. 크기는 대동소이기 때문에 데이터 학습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사람처럼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동작 감지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 예측하거나 동작 50%, 60%, 70%, 80%에서 전쟁 어떤 대공무기라든지 저격총 아니면 모든 방산무기에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움직임을 예측한다는 그래서 다 쏴버립니다. 그다음에 자동 쏘는 거죠. 레이저도 이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레이저 공격 무기도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를 쏴서 이렇게 집안의 CCTV도 전파를 쏴서 경보 기능 주시면 제 기술인데 이동 이렇게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스마트 연동하는 기기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전선 같은 부대나 아니면 드론 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금속 탐지하는 사람 탐지해서 경보할 수 있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여기 렌즈를 여러 개 둬서 대중소리 렌즈가 움직이고 각도별로 찍어서 동시에 통합하는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 스마트폰도 가능하고요. 앞뒤로도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카메라 전략에 이렇게 감독이 이렇게 촬영하다시 그렇게도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틀리게 하면서 렌즈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를 같이 탑재. 열화상 카메라도 전파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인데 디지털 전파로 앞으로 모든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경보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자동차에도 탑재할 수 있고 두 개를 탑재하거나 열화상 카메라 탑재하는 게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 단가가 세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싸니까 두 개를 따로 하면 되게 싸다는 집안에 CCTV들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집안에 CCTV 같은 거 사람 올 때 착각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빛을 발해서 배터리 방식 112 방식을 하시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카메라도 가능하다. 또는 카메라에도 전파로 앞으로 모든 것을 찍게 될 텐데 카메라도 이렇게 전파로 감지기를 둬서 경보 울리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하던데 적외선 기능을 탑재. 이걸 대체하자. 되게 싸다. 그럼 그거를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 망원경 모드 있는 것과 아닌 모드 두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거 탑재해서 망원경으로 보고 안 보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네요. 일반 카메라, 마운 카메라, 일반 카메라에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저렴한 카메라로도 멀리 볼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모든 어떤 군사 장비에도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빛을 보내서 그쪽으로 찍는 기술. 그래서 낮에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게 빛을 보내지 않으면 그쪽을 안 보이거든요. 상대방 자동차 같은데 빛을 보내서 찍거든요. 그럼 낮에도 빛을 보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찍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근데 어떤 현미경 업체가 이걸 빛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그쪽을 조사를 해갖고 이렇게 하던데 그거 제 기술인데요. 네. 디지털 어떤 전파로 쏠 때 서로 파형이 틀린 놈들을 조사를 해서 의료 영상 장비나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전자 현미경이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쏘면 입체적인 것을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에이서 레이더도 그러합니다. 전투기의 반응을 쉽게 잡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모든 화면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벽투식 카메라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전파를 쏴가지고 입체 화면을 얻는 이 기술을 쓰시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쏜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탐지기에도 가능. 금속 탐지기도 이렇게 띠띠띠띠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저주파나 이런 것들을 방향을 묶어서 보다 깊이 들어가게 되고요. 입체적인 화면을 보다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뭐 지뢰 탐지하기나 금속 탐지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조주파를 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통신 구조를 햄통신 5,000km 하는데 네. 전리층 반사를 통해서 묶어서 쏴서 거기다 정보를 동영상 한결에 100개, 1000개로 나눠서 암호 설정, 암호 설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비밀번호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낸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눠서 보낸다는 거 쪼개가지고 뭐 100개도 보낼 수 있어요. 우선 전력 순수 시인할 때도 100개, 1000개, 10,000개로 보내서 조주파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도달 거리를 높게 하거나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방식. 레이저로 지금 보낼 때도 태양광 패널을 붙여가지고 보낼 때도 서로 다른 방향의 레이저파를 묶어서 멀리 보내기 때문에 이 방식을 무선 전력 송수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